자, 3은 워크북 개념 완성 3주제에서 만나게 됐는데 잘 따라오겠지. 현강에서는 이렇게 아무래도 아이 컨택을 하면서 잘 보지 못하다 보니까 워크북 강의, 해설 강의 듣는 너희랑 이렇게 아이 컨택이 좀 편한 것 같아. 현강은 현강에서의 시선이 이렇게 좀 머물잖아. 그래도 워크북 열심히 하고 있는 자기 자신한테 대견하다 얘기해주고 이렇게 따라와주면 좋겠어. 꾸준히 이렇게 풀어주면 좋지. 32쪽, 33쪽도 8분 재고 풀면 가장 좋을 것 같아. 실력 점검 테스트 해설해 볼게. 사실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단어를 보고 이게 왜 무슨 연구인지를 체크하면 되니까 동물 유기체는 오로지 움직임만 있을 뿐이다. 인간의 사고활동인 정신은 운동을 당수히 종합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은 움직이는 대상을 연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대상을 연구하는 게 너희가 생각하면 물체 운동과 에너지를 보는 거니까 자연과학에서 연구하는 거거든. 근데 이 자연과학과 인간의 정신, 즉 사회과학이 연구해야 될 영역이지. 인간의 심리학과 사회과학에서 보잖아, 그치? 따라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동일한 방식, 즉 방법론적인 이론론으로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실증적 연구가 되지. 양적 연구도 당연히 맞는 말이고 요거까지 체크해 놔야 돼. 자, 2번. 연구자는 먼저 사회적 실체에서 인간 행위와 관련이 있는 사실 또는 사회 현상을 관찰한다. 그 관찰을 통해로 전형적인 행위 과정을 파악하는 전형화 작업을 한다. 그런 후에 전형화를 근거로 의식을 가진 가상의 행위자를 상정하고 그 가상의 행위자에게 이제 밑줄 전형적인 생각, 목적 등을 부여한다. 연구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가상의 행위자가 같은 식으로 만들어진 다른 가상의 행위자가 상호작용하여 살아간다고. 상호작용의 동그라미. 일상의 삶의 세계 모형을 구성한다는 제시문에서 주장하는 연구 방법은 무엇인가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 왜냐면 너희는 우선 전형화라는 단어가 뭔지를 몰라서 너희가 알고 있는 일반화와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아주 독특한 특수한 사례를 만든다 이런 뜻으로 여기서는 이해를 해야 되고 너희가 원래 그런 거 기억나지? 내가 상상론과 해석적 연구, 즉 해석적 연구, 질적 연구지. 이것이 서로 상통한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상호작용이란 키워드가 나오거나 의미부여라는 키워드가 나오거나 내면의 생각이나 목적과 같은 키워드가 나오면 이건 해석적 연구에 대한 설명인 거야. 다른 말로 질적 연구지. 근데 이걸 보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형화라는 단어를 보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실증적 연구의 7단계 일반화가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틀린다는 거지. 어디가 포커스다? 상호작용이나 또는 생각 목적이라는 키워드 가지고 내면의 심리 의도 동기를 보는 거니까 해석적 연구구나 이렇게 찾아야 돼.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야. 3번. 질문지법의 종류 중 하나로 예비탐색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며 응답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질문지법의 유형을 이것한 설문, 다른 말로 이걸 개방형 설문인데 뭐 개방형 설문 또는 주관식 설문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지. 자, 4번으로 가서 선생님 근데 있잖아요. 예비탐색 단계가 그거 예비조사 말하는 건가요? 이 예비조사가 혹시 3단계 연구설계 단계에서 그 질문지 내용 작성할 때 하는 그거 맞죠? 맞아. 응답의 정확성이 왜 높아요? 잘 생각해봐. 너 지난 주말에 뭐 했니? 1번 공부, 2번 데이트, 3번 방에 콕 박혀 있었다. 뭐 이런 걸 쓴다고 할 때 객관식 선지 중에 하나를 대답하는 거랑 너 지난 주말에 뭐 했니? 나 어제 친구랑 스타벅스 가서 같이 카공했는데 이렇게 주관식으로 하는 거랑 뭐가 더 정확하게 걔가 뭘 했는지 알 수 있어? 당연히 주관식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응답의 정확성은 선택지 하나 중에 고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이런 정확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상세한 거라고.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지법에서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고려해야 되는 5대 변수인데 이 5대 변수는 연령, 지역, 학력, 성별, 재산 이렇게 5개를 내가 적어줬었으니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 다 맞다고 생각하면 돼. 실험법에서 실험 집단과 독립 변수 이외 다른 모든 변수를 동일하게 설정해준 집단을 통제 집단 또는 동의어로 비교 집단이라 그래. 같은 말이고. 자, 독립 변수가 이제 IV였지. 독립 변수를 처치해 준 게 실험 집단. 그렇지 않고 나머지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맞춘 게 통제 집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 6번. 면접법은 솔직한 응답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이유는 연구자, 연구 대상자가 정서적 유전 및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영어로 레포라고 하지. 다른 말로 RAPPORT 이렇게 부른다고. 7번. 질문지법에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와 달리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이것조사라고 합니다. 자, 요거 전수조사지. 자, 8번. 실험법에서 가설 검증을 위해 종속 변수를 재측정하는 것을 사후 검사지.
종속 변수는 사전 검사에 한번 측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후 검사에 재측정을 하는 형태다. 9번 실험법에서 실험 집단과 비교를 위해 설정한 통제 집단의 독립 변수 이외의 다른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해 주는 것을 네 글자로 변수 통제 또는 변인 통제라 그래. 맞는 말. 10번 면접법에서 부연 설명이나 추가 질문을 통해 상황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특성을 연구의 이것성을 허용한다 그래. 이것은 유연성이나 다른 말로 융통성이라고 할 수도 있지. 융통성 같은 뜻이야. 자, 11번 자료 수집 방법 중 문헌연구법을 제외하고 조작 및 통제 정도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실험법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질문지법, 그 다음 면접법, 그 다음 참여관찰법 순이지. 12번 위의 순서대로 조작 및 통제 정도가 가장 낮으면 있는 그대로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체성이라 그래서 참여관찰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지. 13. 연구자 역시 특정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현상의 가치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사실에만 근거해서 팩트에 따라 연구하는 게 바로 객관적 태도지.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는 냉정한 제3자적 태도 이렇게 기억해둬야 되지. 14번 연구자는 올바른 절차를 거쳐 사회문화 현상을 검증했을지라도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다른 반증 가능성. 반증 가능성은 반대 증거가 나올 가능성을 오픈, 즉 열린 자세로 비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판을 허용하는 오픈 마인드를 우리는 무슨 적 태도라 그러냐면 개방적 태도라 그러지. 15.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 중 자신의 연구 절차나 방법, 연구 윤리를 제대로 지키며 탐구하고 있는지 되짚어보는 태도로서 탐구 과정에서 요구되는 건 내가 과연 그렇게 제대로 지키면서 탐구하고 있는지 되짚어본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성찰적 태도지. 성찰적 태도. 1번 질문지법은 면접법에 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조사자가 융통성을 발휘하기 용이하다. 이 융통성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추가 질문이나 부연 설명을 말하는데 여기 질문지법과 면접법 중에서 이런 게 가능한 것은 유연성을 허용하는 면접법이라서 질문지법이 아니라 면접법의 특징이라서 X. 질문지법은 면접법과 달리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조사 대상자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둘 다. 따라서 X. 질문지법과 면접법은 모두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그치? 질문지법은 만족도 또는 행복도와 같은 것을 이제 표준화된 답을 제시해서 고르도록 할 수 있고 면접법도 이렇게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지. 둘 다 맞아. 5. 질문지법은 문헌연구법과 달리 연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것은 질문지법은 맞지만 문헌연구법은 아니기 때문에 달리라는 말을 그대로 살려서 5가 되지.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질문지법과 면접법만의 특징이라서 질문지법, 문헌연구법 두 개 비교할 때는 오직 질문지법만 해당하고서 달리라는 표현 살리기만 하면 답이 5다. 면접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구조화된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질문지법의 특징이기 때문에 면접법과 질문지법의 위치를 바꾸고 X. 면접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면접법은 질문지법에 비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 이거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질문지법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면접법, 질문지법의 위치 바꾸고 X. 참여관찰법은 질문지법과 달리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에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질문지법과 참여관찰법의 위치를 바꿔야지.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양적 연구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다른 말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라 그러니까 참여관찰법은 주로 질적 연구에 사용되기 때문에 X. 참여관찰법은 질문지법, 문헌연구법에 비해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에 유리한 건 질문지법은 맞지만 참여관찰법이나 문헌연구법의 특징은 아니라서 질문지법만의 특징으로 정리하는 게 낫겠지. X. 참여관찰법은 문헌연구법과 달리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기에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건 조작 및 통제가 심한 상황이니까 요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실험법에 대한 설명이지. 실험법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효과를 관찰하기에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문헌연구법은 참여관찰법에 비해 연구 대상자의 정서적 교감을 형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서적 교감 형성을 중시하는 것은 면접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모두 다 레포가 필요해서 만약 이 둘 중에 비교한다면 이 두 개를 바꿔줘야 돼. 만약 여기 없는 것까지 필요하다면 면접법에 대한 특징이지. 따라서 요거 X. 문헌예고법은 질문지법, 참여관찰법과 달리 질적자료의 수집에 주로 활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질적자료의 수집에 주로 활용되는 건 참여관찰법이고 질문지법은 아니고 문헌예고법 중 일부만 즉 질적 문헌연구에만 해당하지. 따라서 이 표현은 뒤에 있는 표현에 맞는 건 참여관찰법은 100% 맞고 문헌연구법은 일부 문헌연구법에만 그러니까 문헌연구법 중에 일부에만 해당하지. 따라서 X. 문헌연구법은 참여관찰법과 달리 다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적합한 것은 질문지법이지. 따라서 문헌연구법, 참여관찰법 다 안 되고 국민 여론조사 이런 건 질문지법은 이렇게 바꿔야지. 문헌연구법은 참여관찰법과 달리 기존의 연구 동향이나 성과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존 연구 동향이나 성과면 보고서나 논문 같은 거 보는 거니까 당연히 문헌연구법이 적합한 게 맞아. 문헌연구법과 참여관찰법은 모두 인과관계 파악을 통한 법칙 발견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과관계 파악을 통한 법칙 발견에 유리한 것은 참여관찰법은 안 되고 문헌연구법 중에서도 양적 문헌은 되는데 이 문헌연구법 전체가 아니야. 따라서 이것은 주로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의 특징이다. 문헌연구법과 참여관찰법은 모두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가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문헌연구법도 아니고 참여관찰법도 아니고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특징이지. 이것은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두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 이래서 3문 워크북 3주제까지 만나봤는데 워크북까지 이렇게 열심히 풀고 해설 강의까지 챙겨봐주는 너희가 정말 잘할 거라는 건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